그럼 부모님을 꼬마김밥 보내는 일이다. 사장님, 유튜브 댓글에 부모님 창업 때문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나이 60 중반 부모님 경제활동 할 수 있게 두 아들이 창업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하실 만한 요식업이나 장사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꼬마김밥 이런 건 어떨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꼬마김밥 무섭다 진짜. 옛날에 꼬마김밥 했었거든? 관절 다 나가 손가락. 여수나 이런 데 가면 꼬마김밥 엄청 대박집들이 있어. 그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들 데리고선 꼬마김밥을 싸는데 3명이 벽을 바라보고 이제 김밥을 싸. 그 사장 앞에서 이제 카운터에서 뭐 해주는데 밖에 줄이 엄청 서 있어. 김밥을 엄청 빨리 싸. 근데 6개에 7,000원인가 해. 거긴 좀 비싸게 받는 편이긴 한데. 그건 꼬마김밥 아니고 충무김밥? 꼬마김밥이야. 충무김밥도 있긴 있는데 꼬마김밥이 여러 종류가 있어. 되게 먹은님스럽고 맛있어 꼬마김밥. 왜냐면 한 입에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좀 많고 꼬마김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도 가서 사 먹었었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 거의 뭐 이게 죽음이요. 꼬마김밥을 만드는 기계도 없을 뿐더러 김밥 기계는 있는데 꼬마김밥 노동 강도가 되게 높지. 팀장은 엄마가 창업한다면 뭘 추천하고 싶어? 만약에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전제 조건에 엄마를 60대에 창업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분식집? 다 그래 생각하는구나. 치킨집 이런 거? 네, 작은 규모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쥐약이라는 거지. 작으면 사람을 쓸 수 없고 사람을 쓸 수 없으면 나이 먹은 사장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체력적으로 지치면 상품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가게는 점점 접는 거지. 이제 접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시니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생각이요. 작은 규모의 쉬엄쉬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꼬마김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시니어가 창업을 하더라도 초반에 힘을 받아주지 않으면 식당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초반에 많이 남지 않더라도 사람을 좀 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픈했을 때 오픈 행사도 좀 크게 하고 손님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근데 그 메뉴가 꼬마김밥은 아니야. 꼬마김밥은 한 번 액션에 그 손님한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작아. 하루에 한 사람을 쓰고 매출을 내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쉬더라도 한 달에 2천만 원을 팔아야 그 사업주가 남아. 그럼 하루에 얼마씩 팔아야 돼? 26일. 80만 원도 팔아야 돼. 하루에 80만 원 팔아야 한 달에 2천만 원 파는 거거든? 자, 80만 원 팔기 위해서 700원짜리 꼬마김밥을 몇 개를 말아야 돼? 5줄에 5,000원씩 이렇게 하던데. 5줄에 5,000원? 뭐 80만 원 팔려면 1,000원을 몇 개 말아야 돼? 800개 말아야 돼. 800개 말려면은 우리가 영업시간이 10시간이라고 본다면 시간당 100개 정도 말아야 돼. 시간당 100개를 노인이 말 수 있나? 정말 관절이 나가겠네요. 이게 계산해보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오는 거야. 오히려 김밥은 그래 좀 낫지. 김밥은 기계로 말 수도 있고 한 번 말 때 지금 김밥이 5,000원 하지? 그러면 꼬마김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김밥도 힘들어서 그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말기 힘들어서. 그러니 밥을 한다면 꼬마김밥보다는 육회비빔밥이나 비빔밥이 차라리 나은 거지. 비빔밥은 포장도 용이하고 빨리빨리 줄 수 있고 건강음식이라는 포지션도 되고 거기에 육회가 들어가면 단가를 10,000원 이상 받을 수 있고 꼬마김밥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분이 꼬마김밥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부모님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없으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꼬마김밥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고 전수창업 비용이 들더라도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판매를 늘려가지고 그 상품이 완벽해질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아이템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게 국밥이든 비빔밥이든 이런 아이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팀장이 말한 대로 분식집을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 아들 둘이서 부모님을 창업시켜주겠다는 건 뭐 효자 같아. 근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부모님을 꼬마김밥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다. 그 예전에 50대, 60대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었거든? 나도 지금 이제 50대에 시니어에 접어들었는데, 시니어라는 게 노년기와 청년기, 중년기 중간쯤이란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50대, 60대만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지금은 힘도 있고 일도 잘해.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60대 사고 친 사람들이 많더라고, 요즘에. 이게 몸이 되고 이게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60대는 이제는 내가 볼 땐 늦은 청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도 지금 내 몸을 느낄 때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외식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려면 몇 년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처럼 창업하면 안 돼. 그러면 창업하기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늦은 나이는 아니야. 뭐 외식업도 가능해. 시니어 창업이 일반 청년 창업보다 좀 더 난 유리하다고 봐,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을 주최하는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 사람도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먹는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 시니어들도. 내가 50대면 손님들도 50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직원들도 50대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희한하더라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손님이 많아. 왜냐면 파는 사람의 관심사가 사는 사람의 관심사하고도 비슷하거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시니어만큼 건강에 관심이 높더라고. 그러니 시니어가 창업을 하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은 음식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런 부분에서 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시니어들이 돈이 좀 있어. 왜냐면 돈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청년보단 많아. 그래서 시니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지. 왜냐면 초창기에 청년 창업자들은 열정하고 패기가 적은 자본으로 몸으로 떼어서 하지만 시니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몸이 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청년보다는 약간 더 유리한 조건에 창업을 하게 되는 거지.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지. 당장 무슨 수익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고객을 쌓아가는 그로 장사를 할 수 있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람 관리를 또 잘해. 왜냐면 조직에서 또 윗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 관리를 하는 그 방법이나 스킬이 젊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더 유리하다니까. 그리고 이게 식당이라는 게 어떤 형태든 위기가 와. 뭐 메뉴의 문제에서 위기가 오든 직원이 빠져나가서 위기가 오든 그때 시니어들은 경험이 풍부해서 위기관리 뛰어나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는 시니어가 훨씬 유리하지. 그러면 시니어 창업의 약점도 있지 않을까요? 시니어 창업의 약점이 가장 큰 거라면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야. 체력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일을 적게 해야지. 어쨌든 시니어가 창업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13시간, 14시간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아까 그 꼬마김밥 얘기 나왔잖아. 꼬마김밥을 한다고 100평짜리를 할 수 없잖아. 15평, 20평짜리 꼬마김밥을 하게 되면은 주로 누가 일을 해? 사장이 주로 일을 할 거야. 직원을 두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시니어 창업자들은 너무 작은 걸 하면 안 돼. 한 30평 정도 사이즈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조리 동선의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주방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하는 조리 말고 간단 조리 방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 장비와 제품 활용이 되게 중요한 거지. 또 약점 중에 하나는 나이를 먹으니까 이 컴퓨터라든가 이 IT 활용 능력이 떨어져. 근데 이런 IT 쪽에서 만들 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바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니어들도 접근해가지고 자꾸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단순화된 시스템을 넣어야 돼. 포스라든가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것도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또 배달앱 연동 같은 거라든가 SNS 마케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컨설팅 갔을 때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50대, 60대들은 메타인지가 잘 안 되고 습관화 잘 안 되고 말이 잘 안 통해. 지금까지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집한단 말이야. 유연한 사고방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지.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보이니 나도?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퇴직을 하셔갖고 퇴직금을 몽땅 이제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땅 털어놓아서 한다. 퇴직금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 뭐, 내 친구처럼 농협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한 애들은 퇴직금이 수십억까지 아니지만 몇 억이 넘는데 그걸 몽땅 털어놓기엔 너무 위험하니 약간 작게 시작하는 게 좋긴 해.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퇴직금 받았어. 아, 내가 이번에 퇴직금 5억 받았으니까 대출 한 3억 받아가지고 8억짜리 식당 하겠다. 그게 요즘에 그거잖아. 샤브 같은 거. 200평짜리, 10억짜리. 그 영업사원들 꼬신단 말이야. 아, 10억 정도 하시면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버니까 이거 3년이면 다 갚습니다. 말하는데 그건 개소리야. 3년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외식업을 10억씩 투자한다는 건 바보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안정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이 있다면 뭐 8억이 있다면 한 3억 정도나 2억 정도로 창업을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사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몽창 집어넣어가지고 경험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외식업은.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이 식당을 시작할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상권 선정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번화한 상권에 대형 상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된 상권 안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선정을 해야 돼. 그런 입지라든가 15평, 10평짜리는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시니어 업주가 다 해야 돼. 업주가 다 해야 된다는 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쉽게 지치니까 30평 정도가 되면 그래도 사람을 두세 사람 이상 쓸 수 있으니 그런 상가 조건에 주거 조건이 갖춘 그런 상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주거 상권에서도 D급 입지로 들어오면 안 되고 주거 상권 중에서도 앞쪽에 간 입지를 선택하는 게 좋아. 자금이 있으니까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그런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는 자금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면은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가 적절한 금액이라고 봐. 그냥 듣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30평대의 안정적인 상권에서 매장을 열려면 자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규모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아니면 2억에서 3억에서 좀 더 내가 안정적인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임차를 하지 말고 그냥 상가를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잖아. 내가 식당으로 마지막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식당, 내 소유의 식당에서 장사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세 번째로는 메뉴 전략하고 창업 방식인데 복잡함보다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바당에 한정식을 하고 있는데 한정식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필요해. 하지만 단순한 메뉴 있잖아. 순댓국, 짬뽕, 비빔밥, 육회 비빔밥 이런 것들, 국밥 이런 것들은 단일 메뉴이면서 내가 여러 사람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니까 그런 메뉴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메뉴에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은 한 그릇만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한 그릇에 모든 걸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시니어들이 진정성 있게 음식을 만든다면 그런 한 그릇 음식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또 단일 메뉴나 투톱 메뉴가 또 괜찮아. 뭐 불고기에 백반, 솥밥에 생선구이 이런 것들이 괜찮지. 반찬을 막 여러 개 하는 그런 한정식 스타일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상 차림 깔끔하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와 전수 창업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실 시니어가 하기엔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 프랜차이즈보다는 전수 창업을 받아서 비용이 좀 맨 처음에 전수 창업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꿀 수는 없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수 창업이 유리하다 라고 난 생각해. 마지막으로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인데 시니어가 창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내가 이거를 대박 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빨리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시니어는 안정적으로 내 노후에 자금을 투입해서 내 인건비 좀 나온다고 1,000만 원, 부부가 운영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자금 운영, 그 다음에 난 또 내 일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지. 막 이거를 저녁에도 장사하고 술 장사도 해가 돈을 벌겠다. 막 이렇게 너무 무리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저희 동네에도 생선구이 집이 있는데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딱 솥밥에 생선구이에 반찬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부부 사장님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세요. 한동안 문을 닫으셔가지고 봤더니 그러고 다음부터는 그냥 점심 장사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하시기엔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방법 너무 좋아. 보통 시니어가 60세가 넘어가면 12시간 근무는 너무 무리야. 그래서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 마무리, 그러니까 점심 장사를 크로스 타임 없이 나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제 혼자 영업을 한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영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를 시작해 주는 거야. 아침 일찍 나와. 아침 준비하면서 오픈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음식을 차려줄 수 있으면 아침부터 영업을 해서 한 4시, 5시까지 영업을 해. 손님 받아, 그때까지. 그러고 나서 5시부터 7시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 거지. 그러면 점심 장사도 아니고 저녁 장사도 아닌 거야. 그냥 내가 팔 수 있을 만큼만 팔고 마감을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시니어가 해야 될 영업 방식의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지. 내 체력에 맞고 내 환경에 맞게 영업을 하는 거지. 무리하게 막 점심 저녁 야간까지 하거나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식당들은 꽤 오래 갈 수 있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당들은 이제 마케팅도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골 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시니어가 창업을 할 때는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식 시장에서 품격을 높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창업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상담해드리니까요, 주방 설계 부분만 제외하고. 얼마 전에 그런 부분 연락이 오셨어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주방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주방 설계는 상담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도면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다 이거 넣으면 돼요? 저기에 이거 넣으면 돼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이거 넣으면 이거는 절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절로 가고, 거기에 따른 수도와 전기시설 배치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이게 끝이 없어요, 얘기가. 그래서 주방 설계 상담을 안 해드려요. 단지 내가 설계를 다 받은 다음에 창업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방 동선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건 상담을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니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돈 있어야 창업하냐 이거 꼭 있을 것 같은데요. 돈 있어야 창업하냐? 지금은 돈 있어야 창업해.